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누르시는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던 중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73세 박 어르신이셨는데요. 국민연금을 매달 4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돈도 조금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은행에 돈도 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가 나가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매달 쪼들리면서 사셨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매달 최대 3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거예요. 게다가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달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어르신이 혼자만의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은행에 돈이 조금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2026년이 중요할까요? 올해 7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1인 가구는 무려 7.2%나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어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겁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월세의 공과금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돈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2,510원, 부부는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어도 일부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은행 저축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높다고 해봐야 3% 안팎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1년에 3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세금도 떼어갑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작년에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올해는 1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은행 저축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2026년부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월 82만 55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느냐고요?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을 받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나머지 52만 556원을 받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 청년만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청년들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집이 있어도 월세를 내며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6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면서 월세를 내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지역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고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전액 지원받는 겁니다. 집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102만 5,695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진료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약값도 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의료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까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용돈도 벌고 싶으시고요. 2026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계속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월 30시간 정도 일하시면 활동비로 월 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도우미, 환경정비, 급식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1월에 시작됩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혜택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크시잖아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감면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번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화재,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9,125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주거지원, 연료비 지원 등도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른 제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긴급복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조사해서 일주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8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8만 2,119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9만 원에서 12만 원,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22만 원에서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월부터 6월까지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없이는 못 사시잖아요. 자녀들과 연락하고 뉴스도 보고 은행 업무도 하고요.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2계층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최대 2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인터넷 요금도 월 최대 27,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 2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통신사에 제출하시면 바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10번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영화도 보고 공연도 관람하고 책도 사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2계층은 1인당 연간 13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영화관, 공연장, 서점,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꼭 챙겨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전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다고 은행에 돈 조금 있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인데도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기초연금 34만 원, 주거급여 30만 원만 받아도 64만 원입니다. 1년이면 76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68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신분증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고 신청서도 작성해 줍니다. 혼자 가시기 힘드시면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결도 해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한데 이건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병원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초연금은 신청 후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긴급복지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정됩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의료급여는 카드가 나옵니다. 병원 갈 때 이 카드를 내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셨다거나 재산을 처분하셨다거나 하면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동이 없으면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소득이 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예상입니다.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충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이 알아보고 신청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혼자 참으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신청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은행에 돈 조금 있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 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129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2026년은 준비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고 받으실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